소득, 종부세 싹 다 고친다. 윤 정부 들어서 첫 세법 개정안 윤곽 오는 10일, 21일 다음 주죠. 다음 주 목요일 날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7월 정도 아니면 뭐 8월 정도 해서요.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죠. 자, 그러면 국회에 상정이 됩니다. 그래서 국회에 올 가을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예,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이 세법이 개정이 된다 하면 또 시행령에 대한 개정은 통상 이제 1월 말이나 또 2월 초 중순 요쪽에 이렇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세법은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월 정도에 개정이 돼서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선 뭐 법인세 최고 세율 25%를 22%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.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도 유력하고요. 직장인 납세액도 줄 것 같고 종부세 정상화 추진한다고 하죠. 공시가를 2020년으로 되돌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세법에 대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. 이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. 예.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. 예. 자, 이렇게 해서 법인세율 낮추고 이중과세 없애고 기업 세 부담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. 이제 부동산 쪽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골자로 하는 거고요. 또 고물가에 소득세 부담 완화도 검토를 한다고 하죠. 뭐 영화 관람도 소득 공제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. 자, 부동산 관련입니다. 자,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부분이에요. 자,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좀 깎아주고 있고요. 여기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액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된다.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%인 89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. 예,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, 공시지가가 있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재산세는 이제 60%를 곱하죠. 근데 여기는 이제 차츰 올려서 지금 100% 수준인데 이거를 60%까지 재산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한다.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액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.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액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. 또 종부세에 대한 1주택을 가지신 분에 대한 공제가 현재 11억에서 플러스 3억을 더해서 14억으로 올라가는 개인별 공제는 이제 6억이죠. 예, 그거는 놔둬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. 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현 제도에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더해진다. 이럴 수 있죠.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. 20억입니다. 공시가로 따져서. 근데 두 차 합쳐서도 예를 들어 뭐 한 5억이에요. 근데 상당히 세율이 높은 탓에 훨씬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는
좀 불합리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요걸 좀 손을 댄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뭐 어쨌든 높아진 세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 부담 상한제.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상한제라는 거는 내가 2배 이상은 더 내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낮춘다. 1.5배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최대치로 1.5배까지 하는 게 이제 상한제인데, 이 상한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다음 주 21일 날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기준금리가 2.25%로 올랐어요.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하락세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것 같고요. 과연 그 반등의 기미는 올해는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세론이고, 대신에 소위 폭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쉽게 올 가능성은 낮다. 망약의 폭락이라고 한다면은 한 2년 정도, 뭐 3년 정도 후쯤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빠진 상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빠질 수 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값이 대비해서 70% 전세금까지는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감히 좀 할 수가 있다. 예전의 상황도 비교를 해보는 거 하고요. 또 이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3만 불, 3만 3천에서 한 4만 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서울 또 강남 또 한강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집값이라는 거는 충분히 평당 뭐 2억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곳은 떨어지되 그래도 보합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등해서 더 올라갈 곳, 강남이나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감히 할 수 있으니까요. 너무 비관을 할 것도 없고 또 낙관을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.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. 마치겠습니다.